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3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07시에요. 최근에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그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크고 있고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있고 이미 그 주가가 급락한 개미들은 현재 버티기에 들어갔죠. 기존의 손절한 개미들 역시 섣불리 증시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 개인이 하루 평균 그 거래 대금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4조 3천억 정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2020년 2월이죠. 2월에는 3조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 지난해 동학개미들이 대거 증시에 들어왔던 6월이에요. 6월. 그때가 한 11조 4천억이었으니까 3분의 1 수준이에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의 그 대기자금을 보여주는 지표인 투자자 예탁금도 줄어들었는데 이날 기존 57조 3,648억이 있는데요. 줄곧 60조 원대를 유지하던 예탁금이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글로벌 긴축 움직임, 이런 움직임 등 이렇게 국내 증시가 이전 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요. 하락세를 거듭하자 주식시장을 막 떠나는 개미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야. 떠나는 개미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긴축,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1월 코스피가 3천 찍었을 때 그 1월에 개인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7조 2,900이었으니까, 하지만 1년 반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1분의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다. 코스닥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조 500억이에요. 20년 2월이죠. 2월 5조 5,800억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9조 원대를 유지하던 코스닥 시장의 그 개인 일평균 거래 대금도 절반 수준으로 그치고, 특히 최근에 증시 하락장에서 증시를 떠난 개미들도 많아요. 올해 들어서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들은 한 마이너스 한 2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꾸준히 물타기로 버틴 개미들도 지난해 24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한 1조 1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순매도를 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증시를 떠난 개미들도 꽤 많아요. 비자발적.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인지 그 반대 매매, 그 매물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게 된 개미들이 늘어났죠. 금투협에 보니까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가 지난달 15일 315억 5,500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해 10월 7일인가 그때가 한 344억 정도 되니까 그 이후로 해가지고 8개월 만에 최대치야. 최대치 많아요. 하루 그러니까 막 300억 이상씩 나오는 겁니다. 그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도 한 13%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죠. 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계좌를 방치하고 이제 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 이거로 변한 개미들도 꽤 많아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내년까지도 증시 상황을 보겠다는 생각인데, 전문가들도 역시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에 대한 회복 기대 심리가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들의 장기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려면 3, 4분기 안에 미국 정부의 그 노력 등으로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거나, 국내 기업의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막 펼쳐가지고 수혜기 대금이 커지는 등 뭔가 투자 심리를 개선해줄 그런 동력이 필요한 거야. 반면에 약세장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이제 증시에 들어오는 개미들도 많아요. 일부 있고, 코스피 2200선이 무너지면은 바닥을 다졌다는 생각에 주식시장이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하여튼 상반기 조정으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악재는 대부분 이미 반영됐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완화된다면은 낙폭이 컸던 국내 기업 가운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이 이렇고요. 이제 지금 또 휴대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데, 애플이 연초부터 그 지속된 그 엔화 가치의 하락에 일본 내 아이폰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화 가치 또한 내려간 만큼 국내에서도 현재 출시적인 아이폰 시리즈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아이폰 14 가격 인상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그 원화 약세 속에서 갤럭시 Z 폴드나 플립4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환율이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그 격전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 최근에 애플이 일본 내 그 아이폰 SE하고 아이폰 13 시리즈 이 가격을 최대 20% 가량 인상을 했어. 와, 비싸게 인상을 했어요. 일본 애플은 지난달 맥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가격도 인상을 했는데, 애플이 일본 내 제품 가격을 올린 배경에는 극심한 엔저 현상이에요. 진짜. 와, 요즘 엔저 현상 장난 아니죠. 이날 기존 달러엔 환율이 1달러당 135엔이에요. 135엔. 최근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죠. 지난 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최대 수준인데, 애플은 그 환율 변동폭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한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가격을 대폭 올렸다. 일본 현지에서는 그 오는 9월 출시할 아이폰 14도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 보니까 그 시장 조사기관 그 소켄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 아이폰 14 가격이 최대 20%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 14가. 이는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강달러가 지속되면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전역에서 애플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그런 높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둔 애플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속에서 해외 시장 가격을 동결해 버리면은 그 달러로 환산할 때 수익이 줄어드는 탓이에요. 결국은 달러로 환산하니까 수익이 줄어든다. 실제 애플은 그 최근 국내 신형 맥북 에어를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이제 4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40만 원. 맥북 에어를 40만 원 인상을 하더라. 그렇게 인상 못잖아. 갑자기 확 인상하면은. 그 반면에 이제 그 8월 출시될 폴더블 그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리퍼 이런 신형 아이폰에 맞서는 우리의 삼성전자는 가격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거꾸로 삼성은 가격을 인하한다. 원화 약세가 그 한국의 본사를 둔 삼성전자에 이런 기회가 되고 있는데, 폴더블폰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규모의 경제 실현을 이제 뒀고요.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DSCC에 보면은 올 1분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222만 대야. 222만 대. 같은 기간보다 한 571% 정도 늘었고, 하여튼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지난해 800만 대에서 올해는 한 2천만 대 이를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2천만 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앞으로 대세는 이제 폴더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은 그 시장 확대 대비해서 대량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주문했다는 소식도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 DSCC CEO가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난해 2배 이상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주문했다면서 가격이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 그동안 부족했던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급난이 해결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실제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Z 플립 3를 내놓고 출고가를 40만 원 가량 인하했어요. 갈수록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급이 안정화되고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약간 성능을 올리면서 출고가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데, GOS 논란으로 타격 입은 삼성전자가 이제 플래그십 이미지 반전을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폴더블 가격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면은 뭐 삼성한테 유리하겠죠. 아이폰은 지금 뭐 이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누가 이제 아이폰 살라 하겠나? 살 사람 사겠지만은 아이폰이 좀 애플이 좀 타격을 입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상황이 약간 역전됐다는 그런 이야기라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래요. 하여튼 지금 그래요. 보니까 뭐 증시에서 발을 끊고 발길을 끊는 우리 개미들도 꽤 많고, 그로 인해서 손절이냐 뭐 버티기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개미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전자도 손절할까 버틸까, 장기 투자할까, 하여튼 고민들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상교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